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는 26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미국 정부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자 친구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주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서 다룰 두 정상 간의 의제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I know of no conversation that we ever have with our allies in the Republic of Korea where we don't talk about the threats posed by North Korea to the peninsula and to the region. And I know of no discussion that we have with those very important allies where we also don't talk about the challenges posed by China in the region and globally. And I fully expect that both will be matters of discussion. 커비 조정관은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제를 가정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즉답 대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1억 달러 지원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grateful for the support that South Korea has already provided Ukraine in the tune of $100 mill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of course, they've been very vocal in supporting Ukraine, and they've been very vocal in speaking out against Russia's aggression. We're grateful for that. They're a terrific ally, terrific friend. 최근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발언에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며 압박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며 우리는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VOA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한국은 러시아의 침공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든든한 파트너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취한 경제적 조치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인도적 지원 제공, 전력 공급망 복구 지원, 다자간 결의 지지 등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관련 기밀 문건 유출 문제가 미한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즉답 대신 윤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What I will just say is that South Korea is an important regional partner, and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them next week for their state visit. I know Secretary Blinken and President Biden both are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that. 파텔 부대변인은 기밀 문건 유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제기되느냐는 기자의 추가 질문에는 앞서 나가거나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른 나라 정상들이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조치와 강력하고 깊은 협력에 감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캐나다와 일본이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멜라니 졸리 외무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 18일 도쿄에서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두 장관은 가장 최근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할 것을 분명히 했으며 이 같은 관점에서 캐나다와 일본은 최근 캐나다군의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이 오는 2026년 4월까지 연장된 것을 환영하면서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를 돕기 위한 다국적 노력에 대해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회담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납치 문제 등 북한에 대한 대응과 중국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하야시 외무상은 네온 작전을 연장하겠다는 캐나다의 발표를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폴 라케모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최근 각종 무기 실험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실사격 훈련을 다시 도입하려고 한다는 점도 밝혔는데 훈련을 위한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폴 러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의 2차 타격 능력 보유가 미칠 영향은 무엇이냐는 상원 의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2차 타격 능력은 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러케메라 사령관은 북한의 최근 각종 무기 실험이 2차 타격 능력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clear that he is in the last year plus, he has demonstrated a whole bunch of different capabilities, all of which could lead to a second strike capability. I mean, he is clearly focusing on the theater ballistic missile capability, not just on the peninsula regionally, but globally. 러케메라 사령관은 이어 북한이 최근 발사한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위험성도 지적했습니다. Poses some challenges on the indications and warnings. Again, He laid out his plan. He's moving towards it. It's continuing to demonstrate a couple of things. One, he meant what he said, and two, he's continuing to be able to develop this capability, even with sanctions and even with COVID and lockdowns and things like that.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핵실험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느냐는 의원의 질문에는 중국의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 문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They can be supportive or they can be non-supportive in what he's doing. What we're seeing right now in any kind of UN sanctions votes in the United Nations, both China and Russia continue to veto that, and they continue to work against the things that we're trying to do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러케메라 사령관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를 통해선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실사격 훈련을 다시 도입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북아 정부 환경에서 주한미군의 경쟁력이 우려된다면서 정보전 기술 및 작전 연습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적극적인 투자는 미국의 투자를 앞지르며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우주 시스템을 위협할 미사일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발사 역량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안전한 세계재단은 최근 발표한 국제 반우주 역량 보고서에서 북한의 반우주 역량에 대해 미국 우주자산에 대한 공중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은 일부 반우주 무기에 적절한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북한은 아직 미국의 위성을 요격할 미사일의 감지와 고도 제어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위성 및 미사일 추적과 궤도 예측 등 우주에서의 상황을 감시, 추적, 평가하는 능력과 직접 타격 능력이 부족하며 우주 발사 능력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남북한 접경 지역 내 일부 위성 정보를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VOA 방송 등 외국 방송을 주민들이 듣지 못하도록 전파 방해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군의 군용 위성 통신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유럽 국가들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위해 유럽의회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조치로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제정된 오토 원비어법의 의회 내 이행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워싱턴을 찾은 원비어 부부는 20일 VOA를 방문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토 원비어 군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특히 잔혹하고 끔찍한 범죄를 일삼는 북한에 대해 국제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여러 피해국들이 북한에 꾸준하게 책임을 묻는다면 정권의 행동을 바꿀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토 원비어 군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 역시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 방안을 늘 모색하고 있는 미국에게 미한일 3국 협력은 중요하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최근 이뤄진 한일 관계 진전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터넷 접근을 전면 허용하라고 북한 정권에 촉구했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은 20일 영국 의사당 웨스트민스터에서 제19차 총회를 열고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과 함께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 정부는 정보 접근을 인정하고 일반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계속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차단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터넷을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 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글로벌 기금 설립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 참석한 아시아 인권의원연맹 한국 측 대표단은 전날 런던에 있는 북한 대사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낭독하며 주민들에 대한 인터넷 개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서한에서 자국민에게 인터넷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하며 김 위원장은 주민들의 알 권리 등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미국과 한국 정상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오는 26일 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와 캐나다의 한보이스, 한국의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등 7개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번 서한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지난해 11월 미한일 3국 정상의 푸놈펜 공동성명과 12월 유엔에서 발표된 31개국 공동성명에 반영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회담의 의제와 공동성명에 포함하고 회담 후 사망자의 유해 등 전원 송환, 책임규명 실현 등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국제적 외교 노력을 공동으로 선도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도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